안녕하세요. 고경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지리쿠냐 시리즈 비디오에 대해서 비디오입니다. 네. 자,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이 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지리코냐는 왜 깨지느냐, 그리고 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절이 일어나는데요. 지리코냐는 이런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심터링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마 파절이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두 가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로 글라이딩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폴리싱 할 때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크랙을 일으킵니다. 균열을 일으키고 뻘을 댔을 때 이 뻘의 힘이나 아니면 나의 그 RPM의 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열충격, 갑작스러운 열충격이 불꽃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르코니아 벌을 그라인딩 할 때 어떤 벌을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벌인데요. 마진을 이제 얇게 다듬거나 아니면은 좀 파인한 면으로 만들지 삭제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벌인데요. 이렇게 러버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들이 밖에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벌을 고를 때 이런 벌을 골라야 됩니다. 자, 이건 보시죠. 불꽃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마진이 살짝 삭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벌을 보시면 이렇게 불꽃이 튀깁니다. 이렇게 교환면이나 혹은 뭐 파니게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삭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이제 두께가 충분하면 이렇게 저온열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다이아몬드 디스크는 전혀 지리코니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스탠드에 삭제를 할 때 벌을 자르할 때 크라운 가장 멀린 곳에 삭제할 때 쓰셔야 되고요. 자, 지리코니아 다이아몬드 디스크를 이용해서 디스킹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불꽃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벌을 대는 그 옆부분들은 얇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꽃과 함께 얇아진 형태를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르코니아들이 저런 식으로 컨택 부분에서 파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안전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를, 자연스러운 엠베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이아몬드 디스크를 안 쓰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컨처링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크라운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건데요. 잘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반목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파쇄된 부분이 다 이런 현상으로 파쇄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꺼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온열 현상 때문에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 버려되진 않았거든요. 지르코니아는 기본적으로 열을 천천히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열을 굉장히 길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얇은 부위와 이제 두꺼운 부위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저온열 현상들은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였는데 이제 전 세 개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르코니아 할 때 퍼니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신터링 퍼니스고요. 또 하나는 포세린 퍼니스입니다. 지르코니아 신터링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서포트 메테리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르코니아 볼이나 아니면 이제 신터링 퍼니스 도가니 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조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사용할까요? 혹시나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우리가 지르코니아나 이런 퍼니스나 아니 저기 도가니 닿는 면들이 하얀색 점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터링에 대해서 설명할 비디오 촬영할 예정이니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슈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이 신터링 볼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 경우 이렇게 막 묻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르코니아 볼이 받는 열에 의해서 지르코니아 받는 열과 크라운이 받는 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열 충격을 이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단만 이렇게 얇게 깔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을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신터링이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따뜻한 경우 그 가운데 부분, 겹치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저온열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세린 신터링이나 포세린 퍼니스를 이용해서 색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 우리는 이런 스케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포세린 퍼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세린 퍼니스는 스케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800도에서 저온열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낮은 온도 750도나 780도에 열을 가했을 때 저온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니스에 누르는 780도가 아니면 750도가 정확하게 지르코니아 받는 열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퍼니스에는 780도로 이렇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르코니아는 천천히 열 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식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지르코니아가 열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밖에 있는 외부 온도 상관없이 지르코니아가 가지고 또 받는 열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당 상승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천천히 식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당 상승 온도는 분당 상승 온도는
분당 온도는 높게 약간 80도에서 100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높아요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지르코니아 어차피 파우더 올릴 게 아니라 파우더 올릴 게 아니라 스테인과 글레이징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테인 글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우더에 맞춰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그 온도가 되면 저절로 녹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에 관계없이, 예,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널 스테인, 고온용 인터널 스테인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외부 스테인인 경우, 유니버셜 스테인인 경우 전부 다 이 온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푸일 실리콘이면 사실 사용하실 경우 이렇게 분당 80도, 분당 100도로 800도나 850도 혹은 890도로 이런 식으로 파이널 온도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르코니아가 열받기 전에 빨리 겉에 묻어있는 스테인이나 글레이징을 녹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쿨링 스케줄입니다. 쿨링은 길게 잡아주면 좋은데 퍼니스가 400도 그리고 600도 정도에서 뚜껑이 열리지만 않게 한다면, 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400도, 600도에서 이렇게 좀 홀딩을 시켜줘서 지르코니아가 좀 천천히 식고, 예, 400도, 600도에서 이제 온도가 좀 유지된 상태에서 열리면 이렇게 800도에 하는 열 충격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팅 갭, 그러니까 온도 차이들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디자인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작아지는 부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에 조절할 때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딩 할 때, 예, 프레임이 튀기지 않게 열이 팍팍 튀지 않게 조심히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실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이런 플렉처는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슈를 다룰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더 어렵고 좀 더 중요한 부분까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비디오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video with more advanced things. Okay? Okay. See you next video.